안녕하세요. 네, 누르고 가죠? 네. 별의별짓을 다 하세요. 막 불 껐다가 켜고 막 네. 이상하게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뭐 초반에 뭐 기분 좋다는 많은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은 우리 오반에 한 발이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지럽게 찍어도 여러분들 처음 찍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래도 나름 초등학교 때 방송만 출신 없이 내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붕당 정치 2편 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조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삼전대에서 치욕을 당한 것까지 배웠어요. 이쪽에 잘 따라와 주세요. 인조가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조가 정권을 잡았던 계기는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부터이죠.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바로 서인이라고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그들에게 동조한 남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식량 배경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바로 금나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바로 정묘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호란이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를 맺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두 가지 이유였겠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자기 청나라의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인조의 두 아들을 인질격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은 소현세자고요. 두 번째 아들은 공림대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청나라에 가서 조금 다른 행보를 걸어요.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느꼈나 봐요. 청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괜히 강성했던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여러 대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그쪽에 와 있었던 서양의 과학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이제 인조에게 전해졌겠죠. 이 인조가 마음에 들어있을까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는 맨발로 나와서 치욕적인 항목을 했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뭐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현세자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반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현세자를 귀국하고 나서 독살로 보이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죠. 사실 소현세자가 죽게 됩니다. 사실 세자라고 하면 다음 왕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세자가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그게 왕통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의 며느리 또 사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세 명의 아들 역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 바로 공림대군에게 넘어갑니다. 공림대군은 소현세자가 좀 달랐나 봐요. 청나라에 가서 오히려 그 치욕을 오히려 다시 읽고 내가 왜 이곳에 인질로 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림대군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 이름하여 바로 효종입니다. 아빠 말 잘 따랐나 봐요. 그죠? 효종.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효종이라고 하는 묘를 받죠. 왜? 맞잖아. 네. 아빠 말 잘 듣는 거죠. 효종. 아, 그래서? 그렇죠. 와. 나중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묘 받는 효산. 된종. 효산. 그러니까 된 사람. 된 사람. 된종. 효산. 된종 재밌다. 된종 재밌어요? 약간 웃기잖아요. 된 사람 같은 거. 약간 혼자 센스쟁이 뭐, 된 사람. 된산대군. 그런 거. 막 던지지 마. 효종이 지금 하이든. 근데 효종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의 컴플렉스는 배죠.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올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운동을 안 하니까요. 명확하네요. 많이도 안 먹는 거죠. 아무튼 효종이 지기를 합니다. 효종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컴플렉스가 뭐냐? 바로 정, 통,
그래서 왕권으로서의 정통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즉 형의 왕권과, 일단 형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의 얘 조카들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굉장히 약했던 것이 자기에겐 컴플렉스였죠. 그래서 효종은 이 정통성이 없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냐면 바로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거 좀 멋있지 않아요? 미안해요.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복수하고, 명나라를 많이 했으니까 명나라의 복수를 우리가 갚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치욕을 우리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북벌 정책을 해서 실제로 군사도 좀 정비를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이 되게 심했대요. 감시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준비한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석하기로는 효종이 이러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국내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왕을 중심으로 뭉치기 위해서 이 북벌 정책이라고 하는 걸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북쪽으로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있죠. 단 한 번도 그래서 쳐들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청나라가 러시아 같이 공격하자 그럴 때 나선 정권이라고 해서 2번이나 같이 쳐들어갈 정도니까요. 이거에 이제 서인도 같이 동조를 합니다. 얘들도 이제 경작을 하는 책임이 있는데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쳐들어갈 거라고 해서 계속 흉내를 내죠. 이게 바로 효종의 핵심 내용, 북벌 정책이었습니다. 효종을 이어서 바로 현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현종 때는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바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모, 즉 누가 죽은 다음에 옷을 몇 년을 입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인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요. 이 표가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이거 이해하는데 약 한 7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되게 쉬웠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핵심은 이겁니다.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있는데요. 우선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어야 현종이 왕이 됐으니까, 그죠? 바로 왕이 되자마자죠.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엄마, 즉 인조의 부인이 살아있는, 근데 실제 자기 배 앞을 간 엄마는 아니에요. 새엄마죠. 근데 인조의 비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왜? 효종보다 아직 어려.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간 거니까 다시. 항상 왕들은 세장간을 가죠. 부러워요. 그죠? 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부러워요. 자, 인조의 비가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몇 년을 있느냐.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이 지키는 예법에서는요, 장자, 즉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3년을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나, 이하, 즉 둘째 아들부터는 1년을 있도록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사대부들이 지키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서인들은요, 이 법안에 따라서 몇 년을 주장을 하냐면 1년을 주장을 합니다. 왜? 공림 때문이잖아, 그죠? 여기 둘째거든. 그러니까 인조의 비가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이미 3년복을 입었다는 거야. 야, 아들 위해서 3년복을 벌써 한 번 입었는데 왜 또 입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리 있죠? 여기 이 서인들의 기본 바탕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사대부들이 지켜야 될 법과 왕이 지켜야 될 법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인들이 태클을 거는데요. 뭐라고 거냐면, 야, 봐라. 비록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 아니냐. 왕은 나라의 장자다. 나라의 정통성을 잇는, 즉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그 가문의 정통을 잇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3년복을 입어주는 건데, 야, 우리 효종은 봐라.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얘가 정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인조의 비는 장자 대접을 해줘서 3년복을 입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남인의 주장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사대부들이 지켜야 될 법과 그 다음에 왕이 지켜야 될 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종이 즉위하자마자니까 자연스럽게 1년 복이 문제없이 채택이 됩니다.
여러 논의 끝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문제는 2차 해송이에요. 바로 효종의 부인, 즉 인조 B의 며느리죠. 효종 B가 죽게 됩니다. 며느리 있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서인의 의견이 채택이 됐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며느리가 죽으면 장자는 며느리는 1년, 그 다음에 차남 이하는 9개월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은 이 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9개월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남인이 다시 한번 태클을 거예요. 뭐라고? 아까랑 똑같은 원리. 그래서 바로 1년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1년이라는 표시였어? 나는 카메라가 영상이 못하고 되게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1년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현종도 이제 왕권이 나름 강화된 때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서인을 몰아붙이면서 남인의 1년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서인 입장에서 이게 난감이시죠. 왜 그러냐면, 봐봐. 결국엔 이게 왕권과 관련이 있으면서 결국에 정통성의 문제와 상관이 지어집니다. 즉, 나에게 정통성이 없는 것이냐라고 해서 서인에게 오히려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효종의 아들인 현종도 왕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공경하게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현종은 남인의 1년설을 채택해 주게 되고 이 2차 예속 이후에 드디어는 이제 이렇게 작게 소외되어 있었던 남인이 드디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필 현종 때 왜 이렇게 옷을 입는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됐냐? 바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선은 이 시기가 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심화되고 더 연구되고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왕의 정통성 문제와 또 엮였기 때문에 왕이 아니냐를 두다 보니 이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시기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붕당정치가 행해졌던 시기, 치열하게 붕당정치가 행해졌던 그러한 시대 상황과 맞물렸을 때 하필 또 인주의 B가 자기 아들보다 오래 산 거죠. 자기 며느리보다 오래 산 거죠. 이러한 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이 현종 때 최대 이슈가 바로 예속 문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왕별로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선조 때 붕당의 시작, 광해군 때 중립의 인조 때 호랑, 도종 때 국가정책, 현종 때 예속 문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걸 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한 페이지에도 다 실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략하여 선생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잘 참고 들어주시고요. 한 왕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따라오시면 현종의 아들이 즉위를 하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은 숙종입니다. 숙종은 14세에 즉위를 해요. 원래 14세 정도에 즉위를 하면 대체적으로 자기 엄마라든지 할머니가 대신 해주는데 숙종이 굉장히 똘똘했나봐요. 숙종 자신이 직접 14세부터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숙종이 즉위를 하는 남인이었잖아요. 남인이 계속 야당으로 있다가 정권을 딱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숙종이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넘기게 되는데 바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신왕국이라고 불러요.
경신년에 이제 국정이 확 바뀌었다. 라고 해서 경신황국이라고 부르면서 어렵게 잡았던 남인의 권력이 서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서인 내부에서 남인에 대한 이 입장차로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바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남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얘들을 몰아내야 된다.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공권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숙종 시기의 정치를 황국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그 분당 정치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선생님, 여러분들 영상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분당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존재와 그들의 비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황국 정치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일당 전제가 된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당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 당이 모든 힘을 가져야 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총수, 그들의 이제 리더격들을 다 사약을 먹어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남인과 서인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이제 이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 돼버리게 되죠. 그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경신황국이에요. 서인에서 이제 남인의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인이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다시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신 기사황국입니다. 그래서 남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장희빈이죠. 아쉽네요. 수업 시간이었으면 좀 더 그렇죠? 장희빈의 이야기를 좀 더 해줬을 텐데 영상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길게도 못하지만 어쨌든 장희빈이라고 하는 숙종이 사랑했던 장희빈의 아들, 어린 아들을 세자 책봉하는 문제. 근데 이제 장희빈의 이제 대비되는 여성이 인현왕후였거든요. 근데 인현왕후는 대표적인 서인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 책봉하자라고 하니까 서인들이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근데 숙종은 이 아들을 세자 책봉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서인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여기에서 큰 피해를 받았던 남인들이 서인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시열 등을 비롯한 서인의 잘 나가던 인물들을 또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둘을 이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숙종 말년에 가면 이제 장인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나 봐요. 장인을 몰아내고 다시 인현왕후를 등용하고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분당 정치를 하는 정치 가운데서 여성들이 희생양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잃게 되고 누가 지지하냐면 이제 강경파였던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경신인의 기사는 갑술이다라고 해서 갑술황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노론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력 싸움은 이제 서인 중에서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수정까지 살펴봤고요. 종이 치네요. 네, 아름다웠습니다. 딱 맞춰서 끝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숙종 이후에 자기네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경종, 그리고 또한 숙종의 다른 아들인 영종, 정종.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황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들의 노력과 세도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정치사 3편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탕평 정치, 세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정치사가 아마 끝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